네, 지금 저희 박람회 첫날이고 부스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영상 찍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서비스는 여기 이제 노동법 지식 검색, 그리고 진정서 접수 지원, 그리고 이쪽으로 쭉 나가면 저희 고용이 귀엽죠? 그 참고 자료 검색, 그리고 문서와의 대화,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 노무사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 AI 노동법 지식 검색 서비스죠. 카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면에서 저희가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PC보다는 지금 여기에도 저희가 일부러 달아놨지만 이렇게 태블릿 PC처럼 진짜 카카오톡 기반으로 식당 알바하는데 퇴근이 늦어요. 그래서 퇴근 카드 먼저 찍게 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사실상 또 잔업을 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면 연장근로수당 못 받나요? 라고 했을 때 퇴근카드를 찍은 이후에도 실제로 근무를 계속했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 같은 것들 좀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키오스크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진정서를 접수할 때 기존에 이제 사람을 통해서 접수하던 거를 키오스크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저희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내용을 클릭을 하고 말을 했을 때 바로 들어가는 이런 서비스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임의로 한번 좀 작동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입력하기를 누르면서 대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퇴직금 체불 때문에 오셨군요 라고 뜨고, 예, 맞습니다. 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하반기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하고 마음 AI라는 IT 업체에서 개발을 한 근로감독관 AI 지원 시스템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는 근로감독관들의 내부 사건 처리를 위해서 진행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니아 사업 공모전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사업이 1등을 했던 사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참여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전산화 촉진 내지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좀 도입하는데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모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창기 이름은 AI 근로감독관이었습니다. 그래서 AI 근로감독관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타당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근로감독관 숫자가 사건의 숫자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임금 체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처리 기한이 원래 50일입니다. 근데 사실 어떤 노무사도 50일 안에 끝날 걸 기대하면서 임금 체불 사건을 맡지는 않아요. 감독관들 업무가 완전 포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뭐 한두 개 사건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한두 개 수준도 아니에요. 몇십 개의 그 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잡무들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 진행되는 거, 그리고 세심한 케어를 바라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생성형 AI라고 하죠. 이 프로젝트에는 뭐 챗GPT만 쓰인 건 아닌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게 GPT다 보니까 제가 그냥 GPT라고 그냥 통일을 해서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GPT를 이용을 해서 근로감독관 업무를 좀 보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최초의 생각이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파생된 게 이게 좀 리니어한 시스템으로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외 서비스로서도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또 카톡이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한 이런 GPT를 이용해서 간단한 노동법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노동법 지식 검색 서비스라는 부분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됐어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 지식이 있어야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단순히 IT 기술 플러스 알파로 이 노동법에 대한 검수 내지 자문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가 맡았던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GPT를 써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제 프롬프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롬프트가 뭐냐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GPT는 그냥 말 그대로 말을 지어내는 언어형 모델이에요. 말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어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GPT 써보시는 분들 중에 최초에 이제 디폴트 값으로 입력하는 것들에 뭐 너는 뭐 전문가이고 뭐 어쩌고 이런 거 입력하는 게 그게 프롬프트입니다. 다만 이런 서비스를 할 때 단순히 짧고 간단한 프롬프트를 넣어서는 당연히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너는 이런 컨셉이고 내용을 보면서 참고를 해서 대답해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정부 서비스다 보니까 우리가 신뢰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챗GPT에 물어봐도 사실 웬만한 노동법 대답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얘가 잘 해줘요. 근데 이제 조금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이러면은 GPT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인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좀 헛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정부 마크를 달고 하는 건데 그렇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해서 네가 아는 거 외에는 최대한 답변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답변을 줘야 된다라는 지시문을 넣어야 되는 것들이 결국 프롬프트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짜는 사람들을 이제 개발자 중에서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을 활동을 했던 거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제가 게임으로 따지면 잡캐라서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그중에 이제 파이썬 공부도 옛날에 잠깐 했었어요. 수많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칠 때.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합류를 해가지고 일을 하기 수월했던 거는 확실히 있긴 하지만 프롬프트는 뭐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이썬 몰라도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알고 있으면 연동되는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자분들이랑 얘기하기는 좀 편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쓸 때 흔히 말하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쓰는 건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무사 시험 볼 때 글 쓰는 거랑 또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마크다운 형식으로도 써보고 무슨 형식으로도 써보고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 배치 같은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업무를 같이 담당을 하면서 노무사로서의 스킬뿐만 아니라 이런 예상치도 못했던 일종의 개발 측면에서의 좀 스킬도 많이 늘어날 수 있었던 한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고민과 걱정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발자는 아니잖아요, 본업이. 저도 노무사이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은 노무사로서의 나를 시장에서 유리하게 만드는 서비스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서비스가 노무사의 업무를 침해하고 막 우리 업역을 좀 곤궁에 빠뜨리는 서비스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판단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저희 서비스가 생각보다 더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뿌듯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지는 못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거는 우리 챗GPT라는 이 언어형 모델은 계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저는 언어에 숫자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문제는 얘 머릿속에서는 언어랑 숫자는 달라서 얘가 정말 생각보다 사칙연산을 굉장히 많이 틀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연차 유급 휴가를 못 세는 노무사는 없을 겁니다. 단순 더하기예요. 그래서 뭐 첫 해에 한 달에 한 개씩 11개가 생기고 1년 지나면 15개, 그 다음에 뭐 3년 차부터는 가산휴가가 붙어서 16개, 17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럼 이제 뭐 몇 년 차가 되면은 연차 개수가 뭐 15 더하기 15 더하기 16 더하기 16 더하기 17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그 더하기 연산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비례해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진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실수를 해요.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계식, 물리식 계산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언어 모델의 특성상 추론을 해서 확률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라는 개발자분들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아직까지도 솔직히 이 간단한 걸 못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하거든요. 뭐 근데 어쨌든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떡해요.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정해져 있는 수당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계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놨고 나머지 부분은 계산된 금액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방법, 우리 계산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뱉게 하고 구체적인 부분이 궁금하면은 1350으로 전화를 하든지 이제 노동법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라라는 이런 문구가 출력이 되도록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 4개월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이런 서비스를 무슨 뭐 몇 년을 걸려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4개월 안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게 저는 오히려 신기할 따름인데 어쨌든 이런 사정을 모르는 바깥에서 볼 때는 좀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좀 하면은 좀 아쉽다. 앞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말 간단한 임금체불 진정은 솔직히 지금도 근로자분들께서 알아서 하시잖아요.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 근로자 성이 문제가 된다거나 중간에 뭐 휴직 기간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일반적인 계속 근로기간을 뽑아내기 좀 어려운 경우라던가 해서 좀 특수한 경우들, 아니면 이제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계산에 오류가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들에 보통 노무사를 찾아오게 되는 게 이미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어차피 이 서비스만 가지고서 본인이 스스로 진정을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노동법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로서 저는 이번 서비스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나무위키만 들어가도 노무사 시장 뭐 포하다, 애초에 작다, 뭐 1000억 단위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현업으로서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권리는 되게 잘 챙기는데 자기 노동에 대한 권리는 생각보다 열심히 챙기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떤 임금을 받았는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애초에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가 놓치고 있는 권리, 못 누리고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게 노무사 전체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서비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피드백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다루고 있는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외의 부분까지 다룰 수 있을 때 좀 더 완벽해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노무사의 이 노동법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쉽게 말해서 노무사보다 더 똑똑해서 노무사가 멸종하냐 뭐 그런 단계가 아닌 이상은 현재로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스와트 분석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위협 그리고 기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부분이 노무사법상 상담 내지 대리에 대한 부분을 침해를 하는지 여부도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참 이게 애매한 부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대답해 주는 것들이 인터넷 치면 다 이미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인터넷 쳤는데 없을 정도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넣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했잖아요.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길게 만들면 길게 만들수록 얘는 오히려 오류 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걸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튜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는 갑자기 모르는 부분을 대답을 하라고 하면서 2페이지짜리 요약된 버전을 주는 거랑 500페이지짜리 사전을 주는 거랑 뭐가 더 대답을 잘할까요? 특히 시간 제한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요. 그럼 당연히 2페이지짜리를 대답을 빨리 딱 찾아가지고 원하는 대답만 최대한 간결하게 내보내는 그런 게 되는 거란 말이죠. 500페이지짜리를 놓으면 일단 첫 번째로는 로딩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책이 많다 보면 그만큼 복잡하니까 틀릴 가능성 자체도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무작정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엔트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잡한 사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다 고려하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제가 보기에 가까운 시일 내에는 생각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저만큼 요즘 GPT랑 살고 있는 사람도 드물 텐데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안심이 되기도 해요. 노무사 조금 더 해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이미 있는 지식을 네이버에서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퇴직금, 퇴직금 잘 받는 법, 퇴직금 요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일반 채팅을 하듯이 물어보는 자연어 기준으로 바꿔놨다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있는 거에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처럼 입력을 하더라도 훨씬 더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지, 새로운 개념으로서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수준에 올라가는 거는 전 좀 아직까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AI 관련된 영상을 몇 번 찍어서 이제 올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 중에 하나가, 노무사를 애초에 왜 쓸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를 쓰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 이런 거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문으로서 접근을 하면요, 우리 큰 회사에 있는 인사팀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걸 못 찾아서 진짜 노무사한테 돈을 주고 맡겨가지고 의견서를 구하는 걸까요? 아닐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책임 문제로 가게 됩니다. 이 책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GPT 같이 이런 시스템들은 시스템이 보증을 서주거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법적인 이슈가 됩니다. 가령 제가 지금 이거 운전하고 있는 이 차만 봐도, 제가 기존에 타고 다니던 차는 이 차선 유지 기능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진짜 말 그대로 어시스트였다라고 하면은, 바꾼 다음에는 좀 많이 놀라고 있는 게 차선을 진짜 잘 잡습니다. 이런 시내를 다닐 때도 차선을 워낙 잘 잡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핸들을 잡지 않더라도 웬만한 상황
상황에서는 얘가 다 대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핸들 놓고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얘가 실수를 하겠죠. 매번 잡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현대자동차가 책임을 지나요? 아닙니다. 운전자인 제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죠. 이게 결국에는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주체로서 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냐 아니냐라는 굉장히 좀 문과적인 부분까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리의 주체라고 하면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책임의 주체랑도 똑같은 말이 되는 건데, 사람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자연인이라고 하죠. 법인도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당장 생물 중에서도 사람 빼고 저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뭐 개 이런 친구들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는 겁니다. AI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노무사를 안 찾는 건 아니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이게 일종의 자문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렇더라고요 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서로 꾸며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할 때 너 이거 어디서 찾았어? 라고 분명히 물어보면은 이거 어디 노무사 확인 받은 거야? 라고 하면 아니요 저 이거 그냥 카톡에서 찾았는데요. 카톡 뭐? 그 뭐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그 무슨 서비스 있잖아요 라고 하면은 그분이 과연 그 대답을 하고 무사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한테 조인트를 까이지 않을까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를?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번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멘트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AI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법적 효력도 없다라는 문구가 아래에 계속 나가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한 거랑 똑같은 거지, 네이버 검색해서 블로그에 뭐 써 있었던 거 가지고 이 블로그 믿고서 내가 소송 준비했는데 망했다 하면 블로그 주인한테 책임 물을 건가요? 그거 못 하거든요. 그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보를 자기가 그냥 취사 선택한 거고, 이것도 결국에는 그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고 이렇게 좀 중요한 문제를 다퉈야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람한테 이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노무사 상담을 했는데 그 노무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노무사가 책임을 져야겠죠. 그러라고 만든 라이센스니까. 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결과적으로는 최종 단계에 있어서 이게 진짜다, 내가 검토했다라는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레벨에 얘가 당연히 도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저는 좀 기우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요, 비계산 부분에서의 대답은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답을 잘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뭐 3, 4개월을 계속 닦고 쪼이고 기름치고 하면서 개선이 된 거긴 하지만 생각보다 얘가 대답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다 AI한테 먹히는 게 아니냐, 뭐 노무사만 걱정할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세무사 쪽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세무사회랑 3.3이라는 업체 좀 이 갈등이 굉장히 표면화되고 공식화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왜냐면 3.3의 서비스가 세무사 업역을 침범하고 불편할 정도의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법적 대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용노동부도 당연히 고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번에도 이제 노무사의 회장님까지 광주에 오셔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노무사의 임원들과의 약간 간담회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실제하는 위협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100% 이거를 제대로 써보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안 써보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써보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일반적인 노무사들은 저라고 해도 이거 처음 봤으면 아마 감이 안 잡힐 거였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자기 생업도 있는데 쿼리가 이제 질문인데 쿼리를 막 100개 200개씩 입력해보는 그런 분들도 없을 거고요. 회를 통해서도 요청을 드리고 저희 개발 쪽을 통해서도 고용노동부에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언젠가는 이거에 대한 일종의 간담회 같은 걸 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필요한 우려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저는 그런 건 당연히 저도 노무사기 때문에 수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후에 가까운 것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얘기를 그냥 일개 노무사, 참여했던 개발자 노무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면 그 무게가 확실히 다르단 말이죠. 공개적으로 나누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은 회에서 주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노무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 서비스가 어떻게 개발이 돼야 되겠느냐, 만약에 조금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는 어느 부분이 개발이 됐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도 좋고 그리고 대리를 하는 노무사 입장에서도 좋을 수 있는지를 좀 많이 의견을 청취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쪽으로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개중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3.3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개발의 주체가 결국에는 고용노동부라는 정부 기관이라는 점에서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고용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일반 IT 기업 같은 데서 하는 사업이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돈은 더 많이 받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만든 사업인데 민간에서 했으면 개발 규모 자체가 달랐겠죠. 돈도 많이 들여서 오랜 기간을 가지고 완성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오히려 그럼 거기에 참여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민간은 결국 이거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역 침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역 침해를 안 할 거면 그런 공익적 목적만 가지고 개발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제 정부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뭐 수익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어떻게 보면 알 권리 내지는 노동법에 대한 접근성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로서 기획을 하는 단계잖아요. 고용노동부도 노무사분들이 가끔 한 번씩 까먹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자격증을 누가 주냐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 자격증 아래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써 있거든요. 저희 주무부처입니다. 상급기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고용부 입장에서도 우리도 광의 식구란 말이에요. 식구들이 완전히 굶어 죽는 건 자기들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절대 개발을 안 하고 좋게 말하면 상생하고 나쁘게 말하면 서로 눈치를 보면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이거는 내가 들어가더라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놀라움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이런 지점에서 지난 4개월을 돌아보면은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되게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그 어떤 노무사도 하기 힘든 경험을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보람찬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되는 기간이었고요. 아직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된 상황은 아니에요. 올해 말까지는 어쨌든 달려야 되는 상황인데 잘 마무리를 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노동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던 관심을 갖고 있지 못했던 일반 대중이 노동법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엔트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예산이 더 편성이 돼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는 노무사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담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내년에 저를 다시 써주신다라는 뭐 보장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했고 결과도 좋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제 고용주인 마음 AI에서 저를 다시 한번 좋게 생각을 해주시겠죠.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바라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순리대로 되겠죠. AI 관련된 내용은 아마 여러 번 다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제 채널을 많이 보시는 노무사 수험생 분들께서도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굳이 노무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국민 사용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다음에는 좀 저도 이제 한숨 돌리고 이제 개발도 좀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는 컨텐츠를 좀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좀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